한 산업에서 1위와 2위 기업이 손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을 쫓던 업체들은 뒤처지면서 시장은 양강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산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중국 비아디 관계자가 테슬라와 협업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아디가 테슬라와 협력을 늘려 중국 내 점유율을 더욱 키운다면 전기차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효과와 더불어 중국 내 한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CNBC는 1월 29일자 기사에서 테슬라와 함께 친환경차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비아디의 홍보 책임자 리윤페이의 발언을 보도했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비아디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윤페이 책임자의 발언은 두 기업이 배터리 외 다른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판매 규모를 함께 늘리자는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거론되지는 않았다. 최근 비아디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1천억 위안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이 두 분야의 협력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 우위를 보이는 기술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감소한 건 역시 두 기업의 협력 필요성을 높인다. 고금리와 충전 설비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 신차 구매를 더욱 꼼꼼히 따지다 보니 수요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블룸버그 산하의 시장 조사 기관 비네이는 2023년 글로벌 전기 승용차 판매량을 전년도보다 33.3% 증가한 1,400만 대로 추정했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뒤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이 각각 100%와 6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 증가세 둔화는 뚜렷해진 셈이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전략으로 수요 감소세에 대응했지만 출혈 경쟁이 지속돼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의 1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비아디는 2023년에 전기차 판매고와 매출을 직전 연도와 비교해 크게 높였음에도 수익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테슬라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4분기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 당일 주가가 12% 이상 급락하며 시장 반응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업이 가격 할인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면 수익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와 비아디와 같은 상위 기업이 협업해 하위 기업들을 밀어내고 중국 전기차 시장을 양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2023년에만 81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단일 국가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은 제조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8에서 2020년 2년 사이에 전기차 제조에 뛰어든 업체는 200여 곳이나 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펼쳤다. 이후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종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망주로 주목받던 웨이마를 비롯 IAG나 헝치자동차 같은 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위기에 몰렸다. 이들 한계 기업들의 비아디와 테슬라 두 상위 기업의 협업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윤페이 책임자는 CNBC를 통해 전기차 경쟁은 2에서 3년 동안 격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따라갈 수 없는 많은 브랜드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기업인 알릭스 파트너스 또한 2030년까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 가운데 살아남는 곳은 2023년의 업체 수 대비 5분의 1가량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지 업체와 중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현대자동차는 어떨까? 현대차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 기관차를 포함한 수치라 전기차만 보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비아디와 테슬라의 협력으로 받을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현지 법인인 베이징 현대모터스가 중국 맞춤형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질문에도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중국 맞춤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팀 쿡, 애플표 AI 연말쯤 공개. 중국 시장 부진 타겟책.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올 연말에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연속 매출 하락에서 벗어난 날 나온 발언으로 중국 시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보관으로 풀이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쿡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다른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AI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쿡이 애플표 AI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드문 일이다. 지난해 챗GPT를 필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생성형 AI 출시 열풍이 불었지만 애플은 신제품 공개는커녕 공식 언급도 자제해왔다. 이에 컨퍼런스 콜에 참여한 분석가들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쿡은 연말 중으로 이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작업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는 올가을 출시될 애플의 운영체제 iOS 18에 쿡이 생성형 AI 탑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24에 생성형 AI가 전면 도입된 만큼 애플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블룸버그 통신도 iOS 18이 애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4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1,19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분기 연속 이어진 매출 하락에서 벗어난 결과로 애플 기기 보급량이 22억 대를 처음으로 돌파하고 서비스 구독료 수입이 사상 최대를 찍은 게 매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애플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하락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08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데다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뚫고 3년 만에 5세대 이동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중국 내 애국 소비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듯 루카 마에스트로 애플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오는 1분기 매출이 코로나19 회복 국면을 맞았던 전년 동기보다 최소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쿡이 이례적으로 AI를 직접 언급한 건 투자자들에게 좀 더 낙관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비춰졌다. 시장도 애플의 생성형 AI를 기대하고 있다. AFP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맥 시리즈에 탑재하기 위한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더버지는 애플이 iOS와 macOS에도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베이조스, 아마존 주식 5천만 주 판다. 11.5조 원어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최대 5천만 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주식 마감가 기준으로 86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아마존 주가는 분기 실적 발표 이튿날인 2일 8% 가까이 급등해 171.81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81% 폭등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벌써 13% 넘게 급등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2일 공시에서 창업자 베이조스가 주식 최대 5천만 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조스의 주식 매각 계획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2일 공개된 아마존 연간 재무보고서에 포함됐다. 베이조스는 2021년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사회 회장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상 업무는 새 CEO에게 넘기고 아마존의 미래에 관한 큰 전략만 챙긴다. 또 자신의 비상장 회사인 우주개발업체 블루오리진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 아마존 연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 가운데 최대 5천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다. 베이조스의 아마존 주식 매각은 아마존 새 CEO로 취임한 앤디 제시도 일조했다. 2022년 폭락했던 아마존 주가가 감원을 비롯한 제시 CEO의 대규모 비용 절감 노력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급등했다. 덕분에 2022년 12월 주당 84달러까지 추락했던 주가가 2일에는 172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베이조스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최근 플로리다주로 이사한 덕에 아마존 주식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플로리다주에는 자본이득세가 없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2일 메타 주가가 20% 넘게 폭등한 덕에 앉은 자리에서 주식 평가액 차익 280억 달러를 벌었다. 저커버그는 메타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다음 달 26일
주당 0.5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평가 이익 외에 대규모 현금 배당도 받는다. 1분기 배당으로만 1억 7,400만 달러를 받고 올해 4차례 배당이 모두 이뤄지면 현금 배당액이 6억 9,6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전 프로용 팀즈 워드 등 제공.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비전 프로용 팀즈, 워드, 엑셀 등 업무용 앱을 2일부터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더버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2일 비전 프로 정식 출시에 맞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원노트, 루프 등의 앱을 비전 OS 앱 스토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전 프로용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와 프리젠테이션을 맞춤형 몰입 환경에서 사용하게 한다. 엑셀은 복잡한 공식, 차트, 표 등을 그래프로 처리하고 데이터 분석과 조작 및 시각화를 비전 프로 환경에 맞게 구현할 수 있다. 워드는 몰입형 문서 편집 환경을 제공한다. 팀즈 앱은 페르소나 기능을 사용해 헤드셋 착용 시 얼굴을 실제처럼 표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인 코파일럿도 애플 비전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어와 음성을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 분석, 연결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이 선호하는 플랫폼과 장치 전반에서 뛰어난 마이크로소프트 365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 이러한 앱은 공간 컴퓨팅의 무한한 캔버스를 활용하고 어떤 규모에서도 나란히 표시돼 놀라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